딱 1년인데요. 막내 딸이 9개월 때부터 웅진 일을 시작했어요. 웅진 북클럽이라고 윤석검 회장이 계셨던 곳인데요.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굉장히 독립적으로 키웠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돌봐주지 못하잖아요.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요. 제가 이제 천안으로 2박 3일 독서 플래너 과정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주변에 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웃에 친한 친구한테 맡기고 갔거든요. 아침에 유치원 좀 보내달라. 그때가 큰아이는 2학년이고 둘째가 1학년, 막내는 6세였어요.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맡겨놓고 갔는데 제가 기차 타고 가고 있는데 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머니, 준호가 수진이를 데리고 학교에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선 아주 옛날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허스 전화해가지고 또 데려다가 유치원 보내고 이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독립적으로 자랐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한 18년간 웅진이를 그렇게 열심히 해왔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친정엄마가 제가 아가씨 때 한 25쯤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너무 철없고 뭐 몰랐고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도 몰랐고 그래서 항상 가슴속에 그 못해준 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날은 집에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 혼자 계시던 독거노인이 돌아가신 지 한참 되었는데 발견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아직 저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는구나. 저런 분들에게 내가 좀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선택한 일이 생활지원사예요. 생활지원사는 이렇게 혼자 계시는 분 주로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혼자 계시는 분 독거노인들이 대상인데요. 이렇게 전화로 안부 방문하고 요즘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추워졌죠. 이런 날은 또 매일매일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은 어때요? 아파도 괜찮다. 무슨 불편함이 있어도 다 괜찮다 말하지. 나 어디 불편하다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안부도 확인하고 또 혼자 계시니까 우울증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적으로 정서적인 지원도 하고 한글 교육이라든지 컬러링북에 뭐 색칠하는 거 이런 다양한 활동들도 제가 직접적으로 제공을 하면서 3년간을 일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담당하던 지역은 범어동이었는데 그곳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들도 잘 성장을 했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이세요. 한 분은 저 상공단에 공장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분은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유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장이 안 좋아. 장이 안 좋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앞전에 우리 독감이 유행했잖아요. 감기에 걸려도 약을 드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생제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이분은 또 할아버지인데요. 그분도 굉장히 그 범어동에 건물도 갖고 계시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혼자 계시던 분들은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해서 응급배를 설치를 해드려요. 토요일 날 오후 3시쯤 되었는지 응급벨이 울렸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더니 어르신 벨 누르셨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하니까 내가 몸이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고 바로 자녀분이 대구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분한테 연락해서 지금 가보셔야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응급벨을 울렸어요. 그럼 저로서는 이제 할 도리를 한 거죠. 그 이제 일요일이 되었어요. 제가 일요일에는 항상 등산을 가거든요. 산에 갔는데도 할아버지가 신경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를 했죠. 그 자제분한테 가보셨나요? 했더니 하는 말이 제가요 어제는 술 모임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가보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월요일에 갔어요. 할아버지가 귀가 어두우신 분이거든요. 3층에 계시기 때문에 밑에 이 대문을 열어야 또 3층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서 제가 한 20분 정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걸어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 기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그거를 보는 순간 막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안 가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나 가고 없는데 할아버지 내려오셨으면 어땠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히세요 하니까 아, 도저히 안 돼. 못 그러겠다 해가 다시 기어서 올라갔는데, 근데 그 자제분은요 12시가 되도록 연락도 없고 할아버지는 전화가 온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전화해볼까요 하니까 그래 달라 하니까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자녀도 믿을 게 안 됩니다. 돈이 있어도 안 돼요. 아, 돈은 물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3년간 어르신들을 대해보니까 중요한 거는 3년 동안 저는 저의 미래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거를 배웠습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여유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더라고요. 건강하지 않으면 이 돈도 쓸 수가 없고 시간도 집에서만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으니까 친구도 없습니다. 어르신들 연세 있으니까 치매 걸리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배운 것은 첫째, 건강. 저는 이렇게 주말 일요일마다 이렇게 산행도 하고요. 네, 이렇게 백두대간도 하고요. 지금 우리 스텝업 챌린지 참가 이렇게 제품 사고 하잖아요. 제가 작년 12월에 스텝업 챌린지 온전히 참여했습니다. 온전히 참여하면서 이렇게 날씬해지고 몸이 더 탄탄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웅진에서 18년간 하고 생활지원사로 3년을 했는데 18년간 30, 40대를 제가 진짜 일을 하면 되게 몰입해서 열정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딱 그만두는 순간 그걸로 완전히 딱 끝이에요. 그냥 제로고 남는 게 없더라고요. 아이들은 잘 성장했지만 모아놓은 돈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생활지원사 하면서 제가 18분을 케어했는데 각 어르신들의 성향에 맞춰서 서비스 제공하고 했는데 역시 주어진 월급을 받는 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일을 해야 되겠다. 내 일을 하고 나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되는 일이면 더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제품을 그 전 직장 동료로 전달받고 먹고 있었거든요. 저는 네트워크 사업에는 1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1년 정도를 먹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직장인은 비전이 없어요. 예, 월급 받는 게 다고. 그래서 저는 사업가, 예, 내가 성장하는 내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PM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건강하려고 먹는 주스인데 돈이 되는 거예요. 소비가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소비, 프로슈머라고 하죠. 지금 현재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프로슈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스를 먹기만 해도 돈이 되고 나처럼 같이 먹는 사람 모집을 하면 같이 건강해지고 같이 성장해지고. 그래서 저는 내가 성장하는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이렇게 독일에 아이맨 트레이닝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작년 5월에 제가 VP 선급 해가지고 독일역 무대에서 이렇게 선급식을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아마 한 달에 한 번 하는 BA 아카데미 가시면 이 영상이 태극기 흔들면 나오거든요. 바로 접니다. 다음에 가시면 잘 눈여겨보세요.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저도 지속적으로 주스를 먹는 사람을 찾아가서 PM 사업 비전을 전달하다 보니까
파트너 사장님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저 어제 소피텔에 가서 지금 트레이닝에 참여하고 있고 요도 세라페도 제 파트너 사장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PM을 통해서 건강한 삶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더 나은 삶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 혼자 잘 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잘 성장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파트너를 떠나서 친구까지 되는 그런 삶. 그래서 저는 저보다는 밑에 파트너 사장님을 더 올 한 해는 적극적으로 지원, 후원을 해가지고 제 목표는 5월에 EVP가 되어서 6월 독일 베를린 무대에 가서 또 한 번 태극기를 휘날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